이 김치 냄새나 풍기는 집구석. 난 더는 못 참아. 수진아, 네가 지금 뭘 한 줄 알아? 도연아, 네 엄마가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으니 내가 미치는 거야. 한순간의 분노가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김치통을 던졌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에 튀며 세 사람의 눈이 얼어붙던 순간 75세의 시어머니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김치통 하나로 시작된 싸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권력 그리고 한 여인의 평생이 걸린 복수의 막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김도연 씨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 말순 씨가 아침부터 정성껏 담근 겉절이가 놓여 있었고 된장국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늘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평생을 시장 반찬 가게에서 보내며 억척같이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워냈죠. 아들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렸을 때는 정말로 인생이 보상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처음엔 교양 있고 다정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순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살림살이 하나부터 집안의 중요한 결정까지 어느새 며느리 손에서만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도 사소한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식탁 위 김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요? 냄새나게 다들 사 먹어요. 그 말에 말순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의 자존심이 가볍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들 도연 씨는 특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릴 적부터 내 김치만 먹고 컸어. 다른 김치는 거들떠도 안 봤다.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순간 수진 씨는 벌떡 일어나더니 눈앞에 있던 김치통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힘껏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빨갛게 버무려진 김치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국물이 벽에 튀고 바닥을 적셨습니다. 순간 집안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녀 은지는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도연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나 말순 씨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치맛자락에 김치 국물이 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오히려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분노가 얼음처럼 굳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냄새나는 김치통, 이제 지겨워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구질구질한 것을 참아야 합니까? 수진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감히 내 평생을 짓밟는구나. 하지만 그냥 당하진 않겠다. 남편도 없이 사는 늙은이 혼자라고 얕봤지? 내 이름이 박말순이다. 이 김치 국물보다 더 매운맛을 보여주마. 그날 밤 말순 씨는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벽에 튄 빨간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김치통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말순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귀에 맴도는 건 김치통이 바닥에 내던져지던 소리뿐이었거든요. 모욕감에 가슴이 쓰렸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오래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말순 씨는 20살도 되기 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세상은 오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 씨가 5살 되던 해 남편은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이 캄캄했죠. 어린 아들을 안고 울다 지쳐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버린 채소를 주워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치를 담가 팔기 시작했는데요. 서툰 손맛이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 덕분에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어느새 말순이네 김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이름이 되었죠. 도연 씨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돕겠다며 시장에 따라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며 엄마 힘내세요 하던 그 얼굴을 말순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기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아들을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을 때 말순 씨는 드디어 모든 고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도연 씨가 며느리 수진 씨를 데리고 왔을 때도 반가웠습니다. 회사에서 능력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 이제 아들의 앞길은 탄탄할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김치는 사다 먹는 게 더 깔끔해요. 시장에선 좋은 물건 구하기 힘들잖아요. 처음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은근히 시어머니를 낮잡아 보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물러서는 게 맞다고 여겼죠. 하지만 어느새 집안의 결정권은 전부 며느리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들조차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외면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손녀 은지 덕분이었습니다. 은지가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하며 웃어줄 때마다 버틸 힘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번 김치통 사건은 달랐습니다. 아들 앞에서 손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짓밟는 그 장면은 절대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벽에 튄 김치 국물을 바라보며 말순 씨는 되뇌었습니다. 난 내 인생을 다 바쳐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다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예전 시장에서 억센 상인들과 맞서던 결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더는 얕잡아 보게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새벽녘 아직 어둠이 짙을 때 거울 앞에 앉아 있는 말순 씨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장터에서 버텨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복수의 그림이 차갑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사건이 있고 난 뒤 말순 씨는 조용히 방 안에 머물렀고 수진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함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거든요. 아들 도연 씨는 여전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아내의 차가운 표정을 보면 감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이끄는 과장이었지만 집에서는 늘 작아져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손녀 은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 김치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이 말순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만 같아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러나 며느리 수진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자신이 쥐고 흔드는 듯한 모습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거든요. 어머님, 이제 이 집 문제는 저랑 도연 씨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히 지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부엌 살림 하나부터 장 보는 것까지 모두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순 씨가 오랫동안 쓰던 장독대마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말순 씨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도연 씨는 여전히 아내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미안해하면서도 결국엔 수진이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넘어가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녀 은지까지 엄마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라며 중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자 말순 씨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안의 권력 다툼이었고 자신이 밀려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수진 씨는 도연 씨 앞에서 은근히 시어머니를 깎아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엄마한테 맡겨둘 거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은 이제 자기라는 뜻이었죠. 말순 씨는 방 안에서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자리는 없다는 거구나.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이 집도 도연이도 없었을 거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둘 순 없지. 그날 밤 말순 씨는 오래된 장부책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의 거래 장부였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버텨낸, 그래, 이제 그 힘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집안에서의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밥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긴장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그냥 참는다고 절대 끝나지 않겠구나. 이 순간 그녀의 복수는 막연한 결심에서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말순 씨는 부쩍 말수가 줄었고 부엌에 가도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고 괜히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만 반복했어요. 정말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 걸까? 은지 엄마 말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서로 편해지는 걸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또 김치 담그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김치며 어머님이 하시는 음식 저희 입에 맞지도 않아요. 냄새도 심하고요. 수진 씨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도연 씨랑 제가 대출 갚고 생활비 다 부담하는데 어머님이 무슨 기여를 하시는 건데요? 솔직히 어머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방에만 계시는 게 서로 편해요, 아시죠? 그 말은 단검처럼 말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아들의 집에서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몰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말순 씨는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 뒤에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정말 이제 더는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고 손녀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아이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은지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될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 다시 젊은 시절 장터에서 억센 상인들과 맞서던 그 강단이 떠올랐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바꿀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아. 두고 봐라. 그리고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은 마침내 그녀 마음속에서 크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평생 시장에서 수많은 장사꾼들과 경쟁하며 살아온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사람은 약점을 쥐어야 한다는 시장의 법칙을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허영심이었어요.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는 걸 즐겼죠. 모임에 가서도 제가 회사 다닐 땐 말이죠 하며 과시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면이구나. 그렇다면 그 체면을 무너뜨려 주마. 며칠 뒤 아파트 분여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장에서도 알던 상인들과 이웃들도 함께 모이는 자리였는데 수진 씨는 은근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인공처럼 나서서 사람들 앞에 서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수진 씨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음식과 집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 씨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든 김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인데 은지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라서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반갑게 맞으며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여전하네. 이 맛이죠? 역시 말순씨, 손맛은 못 당해. 시장 상인들이 한마디씩 보태며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주도해야 할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주목을 받으니 불쾌했던 거죠. 하지만 말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차분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거든요. 아니, 이 집은 김치 맛으로 살아가는 집이네. 도현이는 복 받은 줄 알아야지. 며느리보다 시어머니 손맛이 더 유명하니 원.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건 물론이고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장면을 보고 말았으니까요. 잔치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씨는 도연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님이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런 거잖아. 도연 씨는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시장에서 늘 엄마 김치를 자랑스럽게 먹던 시절 말이죠.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방에 앉아 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첫 단추는 잘 꿰었어. 사람들 앞에서 네 체면을 무너뜨렸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처럼 매운 그러나 치밀한 복수의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말순 씨는 첫 번째 작전이 효과를 보자 더욱 치밀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첫 승리는 그저 도화선일 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 씨의 체면을 겨냥한 공개 무대에서의 굴욕을 계획했습니다. 수진 씨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여지는 이미지였습니다. 명품, 깔끔한 인테리어, 화려한 말솜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권력이었죠. 말순 씨는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말순 씨는 시장의 옛 친구들과 상담을 나눴습니다. 말순 씨를 잘 아는 상인들은 흔쾌히 도왔습니다. 그들은 동네에서 주최하는 가을 나눔 바자회에 말순 씨를 추천했고 사람들은 호응했어요. 바자회는 원래 친목과 기부의 성격으로 열리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면 지역 인사와 친척들, 동네의 평판에 민감한 이들이 다 모입니다. 수진 씨는 그런 자리를 아주 좋아했죠. 거기서 한번 화려하게 보이면 그만큼 체면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자회 당일 수진 씨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에 나왔습니다. 새로 산 옷, 반짝이는 가방,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능청스럽게 봉사활동을 하는 척하는 모습. 모두 계산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말순 씨의 바자회 퍼포먼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순 씨는 자신의 김치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모여들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이웃들이 제 김치로 속을 달래곤 했어요. 지금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사람 마음을 달래는 건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수진 씨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말순 씨가 미리 부탁해둔 한 시장 상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어제 바자회 물품 가격표를 보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업체 명단에 수진 컨설팅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 혹시? 말순 씨의 계획대로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부스 사진을 찍어 올리자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바자회 직전 홍보 문구를 대행업체에 맡겼다고 자랑했는데 그 업체가 이웃 동네에서 사기성 이벤트로 지목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말순 씨는 시장 사람들과 미리 조율해 그 정보를 꺼내 들었고 사람들은 속속 수진 씨 주변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호의적이던 표정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죠.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다 확인하고 맡긴 거예요. 하고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바자회에 기부한 내역서와 업체 전단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수진 씨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겉멋과 체면을 과장하는 이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 작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일을 맡긴 업체가 사기성 문제가 있었다더라. 수진 씨는 사치가 지나치다더라. 등 말이죠. 말순 씨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과 증거를 차분히 제시했을 뿐이었죠. 체면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수진 씨에게 이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집에서 격분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냥 오해였을 거야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어제의 바자회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방에 앉아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말순 씨의 다음 수를 예고하는 작은 불꽃 같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수가 수진 씨의 체면과 이미지를 갉아먹었다면 말순 씨는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하나를 들고 나와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 복수는 더 이상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내 신뢰와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치명적인 폭로였죠. 말순 씨는 도연 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도연이 어려웠던 시절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 도연이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았고 말순 씨의 희생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말순 씨는 그 기록들을 정리했죠. 오래된 봉투, 장학금 통지서, 학교 친구들의 편지. 동시에 말순 씨는 집안 지출 내역이 적힌 장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도하며 바뀐 생활비 항목들, 대출 내역, 그리고 수진 씨가 주장하던 우리는 다 같이 썼다는 말과 실제 흐름 사이에 간극이 보였던 거예요. 그녀는 서서히 증거를 모아갔습니다. 이것은 폭로를 위한 물적 증거였고 말순 씨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지 치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망가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아 앞으로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작전은 도연 씨가 친척 가족들을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곽은 단순했습니다. 말순 씨는 오래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연 씨가 대학생일 때 받은 장학금 통지서와 그에 대한 감사 편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놓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 씨는 경멸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도연이 대학 때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지출 내역 장부고 그동안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리해봤으니 봐라. 말순 씨는 하나하나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모두가 같이 썼다고 주장한 생활비 내역에는 실제로 수진 씨의 개인적 소비와 외식비, 해외 직구 비용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대출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집안의 공금이 아닌 수진 씨의 개인 카드 결제에 쓰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수진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한테만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 집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순 씨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집에 필요했다면 왜 아무도 모르지? 가족 모두가 같이 쓴 돈이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잖니? 도연 씨는 그제야 입을 굳혔습니다. 이성이 흐려진 채 아내를 변호하던 태도는 증거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엄마가 평생 어떻게 버텼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를 배신한 시간이 떠올랐죠. 결국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고 도연 씨는 망설이다가 아내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돈 문제는 투명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말순 씨의 세 번째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체면 추락을 넘어 신뢰와 책임의 문제를 드러내며 가정의 균형을 되돌린 것이었죠. 수진 씨는 자신이 쌓아올린 보여지는 삶이 허상임을 드러내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말순 씨는 끝까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정리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스스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자연스럽게 수진 씨의 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말순 씨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로 얻은 승리가 단순한 만족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가족의 재구성과 은지의 안전한 미래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은 없었지만
공기의 무게는 전보다 훨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 씨는 사람들 앞에서 두 차례 굴욕을 당했고 세 번째 복수로는 가족 앞에서 신뢰를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죠. 하지만 말순 씨는 더 이상 며느리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굳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수진 씨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이제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연 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아내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 씨에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엄마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말순 씨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웃으며 알면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고 돌아섰습니다. 손녀 은지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방에 함께 앉아 할머니, 전 커서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말순 씨는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냈다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지 않고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며칠 뒤 말순 씨는 오래된 장부와 장사 도구를 챙겨 다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늙은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나답게 사는 길이에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서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그녀는 다시 그 속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아들의 우유부단함에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향해 채소를 고르고 손녀가 가게로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며 손님들이 찾아와 옛 손맛을 반가워하며 웃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맴돌았지만 이제 말순 씨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는 필요한 말만 나누었고 은지와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계는 분명했고 독립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 집에서 모든 걸 함께하는 삶은 아니었죠. 말순 씨는 집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방을 지켰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필요 이상 얽히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생겼고 그 경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으며 온전히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자유였죠. 늦은 저녁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말순 씨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련한 빛이 담겨 있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고구마 100만 개 같았던 답답한 상황을 시원하게 정리하고 마침내 나만의 삶을 찾아 떠난 말순 씨의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갈등과 고난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독립과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순 씨처럼 강인한 삶의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이거나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